안녕하세요. SB오토입니다. 학교장터 상품 등록 1분 만에 끝내는 SB오토. 지난 6월 중순에 SB오토 12.0 버전 업데이트해서 SB오토 사용자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렸었는데요. 오늘은 3주 만에 다시 13.0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서 배포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SB오토 사용자분들께 13.0 버전 사용법도 설명드릴 겸 13 버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3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상품 정보 추출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12 버전에서는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학교장터에 올리는 것이 주기능이었는데 이번에는 정보 추출도 한꺼번에 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소싱할 상품 URL만 찾아놓으시면 정보 추출도 한꺼번에 되고 학교장터 올리는 것도 한꺼번에 되는 겁니다. 그동안 한 상품 한 상품 정보 추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300개 상품 정보 추출시켜놓고 커피 한잔 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3 버전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UI를 대폭 개선했는데요. 먼저 프로그램 화면을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도록 엄청 키웠습니다. 프로그램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잘 보이도록 크게 키웠습니다. 왼쪽에 키 값들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옵션들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크게 정보 추출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 상품이 한꺼번에 정보 추출되니까 여러 상품이 잘 보이게 아래쪽으로도 크기를 확 키워놨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용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상세 설명 이미지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상세 설명 이미지입니다. 상세 설명 이미지는 주문 시 주의사항을 적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상세 이미지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세 이미지는 여기 밑에 있는 거 상품 페이지에서 추출한 이미지입니다. 제가 이 이미지를 SB오토 사용자분들께 나눠드리고 이걸 자체 제작하시든지 없으시면 이걸 그냥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이미지를 꼭 여기 등록해주세요. 이걸 등록 안 하셔서 학교정보 업로드 하다가 상세 설명 이미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나오는데 상세 이미지가 있는데 왜 업로드 오류가 나냐고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세 설명 이미지랑 상세 이미지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13 버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찾은 상품 URL 모아놓은 파일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SB오토 사용자분들께는 상품 소싱 하셔서 이런 식으로 URL 정리해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품명이랑 URL을 먼저 정리하시고 이걸 한꺼번에 SB오토로 업로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품 URL을 모은 파일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이 파일은 엑셀이든 워드든 메모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래 한글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아래 한글에 URL 저장하신 분들은 그걸 메모장으로 카피해서 사용해 주세요. 사실 메모장 같은 텍스트 파일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엑셀이나 워드로 상품 URL 읽어왔는데 잘못 읽었다고 하시면 메모장으로 카피하셔서 불러오면 정상적으로 불러와질 겁니다. 메모장은 윈도우의 기본 설치 프로그램이니까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윈도우 검색창에 메모장이라고 치시면 이렇게 메모장이 나옵니다. 그럼 엑셀이나 다른 프로그램에 저장된 URL만 카피하셔서 여기에 넣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상품 URL 파일 선택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고 상품 URL 모은 파일을 선택해 주세요. 네, 상품 URL을 읽고 있습니다. 네, 다 읽었네요. 전체 URL은 300개고 그 중에 중복된 거 제외하고 288개, 기존의 정보 추출을 완료한 상품이 0개, 이제 신규로 정보 추출할 URL이 288개 있다고 나오네요. 사실 상품 소싱 하시다가 보면 이 상품 전에 소싱한 거 아닌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 추출한 상품인데 다시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URL 중복도 체크해주고 정보 추출한 상품인지 아닌지도 체크해줍니다. 이제 상품 소싱 하실 때 이거 한 건가 안 한 건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소싱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다 걸러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보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상품이 정보 추출되어 있고 몇 개 중 몇 번째 상품이 정보 추출되고 몇 % 진행 중인지 현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보 추출이 완료되면 여기 이렇게 한 상품 한 상품씩 이렇게 쌓이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정보 추출하는 중에 중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단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까지 정보 추출하던 상품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상품부터 정보 추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6개가 정보 추출 성공, 생성된 상품 9개, 실패 1개 이렇게 나오죠. 옵션이 있는 상품 하나 있어서 그 상품 5개로 처리되면서 9개 상품이 나왔고요. 필수 항목 누락으로 실패 1개가 되었네요. 한 상품이 5개 옵션 상품이 되었고 6개 상품을 처리했으니까 10개 상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9개만 출력되어 있죠. 실패한 상품은 아예 여기에 출력되지 않습니다. 이제 누락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 추출이 안 된 상품은 아예 표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럼 6개 정보 추출했으니까 신규가 282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보 추출한 건지 안 한 건지 파악해서 정보 추출한 상품은 제외하고 새로운 상품부터 정보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옵션이 있는 상품 같은 경우는 12버전까지는 옵션별 상품을 만들지 아니면 한 상품인데 규격에 옵션을 넣을지를 일일이 선택하게 됐었는데요. 13버전에서는 자동으로 옵션별 가격이 다른 경우는 옵션별 상품을 만들고 가격이 같은 경우는 한 상품으로 만듭니다. 물론 한 상품으로 만드는데 규격에 50자까지 밖에 안 들어가니까 옵션이 너무 많은 경우는 50자씩 끊어서 상품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 다운로드 받기 전에 여기서 정보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카테고리를 변경하거나 물품명을 여기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버전부터는 상태, 삭제 셀이 추가되었는데요. 상태는 학교장터 업로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보 추출하고 학교장터에 업로드 되기 전이기 때문에 다 대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학교장터에 업로드 되고 나면 이게 완료로 바뀝니다. 그리고 정보 추출이 됐더라도 이 상품 올리기가 싫으면 여기서 삭제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옵션이 2개라서 2개 상품이 나왔는데 나는 옵션 합치고 한 상품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규격 수정하시고 여기서 하나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정보 출력량이 크니까 정보 수정하시기도 편하시겠죠. 여기서 필수 항목 꼭 확인하셔야 할 사항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챗GPT가 기본적으로 정보 추출을 잘 하지만 그래도 실수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물품명인데요. 물품명에는 규격에 해당하는 문구나 홍보성 문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챗GPT가 이런 거 다 걸러주지만 그래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에는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글씨가 50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복으로 들어간 것들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요. 모델명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빈칸이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규격 사항이 아니고 해당 사항 없음이나 상세 페이지 참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구는 제외되게 했는데요. 그래도 몇십만 개나 되는 상품 중에 판매자가 무슨 말을 썼을지 모르잖아요. 이 상품도 모델명이 뷰앤스 협력사이래요. 이런 것들은 지워주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소재 재질 판매 단위 판매가는 안 보셔도 정확하게 입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제조사입니다. 이건 필수 항목이어서 빈칸이면 안 됩니다. 빈칸으로 나올 경우는 없는데 이 제조사도 중국 OEM, 협력사, 상세 페이지 참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꼭 회사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자주 나오는 문구는 제외되게 했는데 그래도 모델명이랑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여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체크 좀 해주세요. 이 상품도 중국 별도 제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경우 상품 페이지 확인하셔서 판매자 회사명이라도 넣어주세요. 그 다음 원산지 세부는 신경 안 쓰셔도 잘 추출됩니다. 그 다음 인증정보인데요. 어린이 제품 인증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카테고리를 어린이 제품 KC 인증몰로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 제품 인증정보가 있으면 이 KC 인증 카테고리로 선택하게 해두었는데요. 간혹 챗GPT가 이 카테고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어 있으면 카테고리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간혹 숫자가 아닌 경우가 입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꼭 확인해 주세요. 이 상품도 별도 부가라고 되어 있네요.
상세 이미지가 없는 상품은 13 버전부터는 아예 여기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혹시 대표 이미지나 상세 이미지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변경 버튼 눌러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정이 마무리가 되셨으면 S2B 업로드 버튼 누르면 여기 있는 상품들이 모두 한꺼번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업로드 안 하시고 나중에 업로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일단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나중에 엑셀 파일 선택하기 하셔서 상품 불러오고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엑셀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13 버전 처음 사용하시면 엑셀 파일을 새로 만들어 주세요. 기존에 12 버전까지 사용했던 엑셀 파일에 저장하지 마시고요. 새로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해 주세요. 여기서 아니오 누르시고 엑셀명을 새로 만들어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13 버전부터는 엑셀 파일에다가 학교 장터 업로드 상태를 직접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로드가 완료된 상품인지 아닌지를 이 업로드 상태를 보고 결정합니다. 기존 엑셀 파일에는 이 업로드 상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한 파일에 저장하면 이미 올라간 상품이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새로 파일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 파일에 계속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 버전부터는 CSV 파일이 하나 더 저장이 됩니다. CSV 파일은 텍스트만 있는 엑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SBO토 사용자분들 PC 환경을 봤더니 의외로 한컴 엑셀도 많이 쓰시고 엑셀 버전이 안 맞아서 엑셀이 안 열리는 분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CSV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엑셀 저장이 안 되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엑셀에 문제가 있으시면 이 파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엑셀을 불러와서 일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엑셀이 다 불러져 왔네요. 여기 보시면 총 몇 개 상품을 불러왔고 몇 개가 업로드 완료되었고 업로드 대기가 몇 개다 이렇게 뜨죠. 그리고 S2B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몇 번째 상품부터 업로드 할 거라고 뜹니다. 얘를 누르시면 이때부터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12 버전에서는 업로드 오류가 발생하면 3번 다시 시도하도록 해뒀었거든요. 그래서 한 상품 오류 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13 버전에서는 업로드 오류 발생하면 바로 다음 상품으로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보 추출 과정에서 필수 항목이 누락된 상품도 걸려져 있기 때문에 업로드 오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한 상품 업로드가 완료되면 여기 보시면 상태가 완료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전체 상품 업로드가 완료되면 엑셀에는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업로드 상태가 엑셀에 저장되고 다음번에 엑셀을 다시 불러오면 새 상품부터 업로드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엑셀이 저장된 폴더로 가보겠습니다. 13 버전부터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상품 URL 파일, 엑셀 파일을 모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SBO토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상품 URL 파일도 저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받을 때도 이 폴더에 저장하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상품 URL 파일이랑 엑셀 파일, CSV 파일이 있고요. 이미지 폴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URL 프로세스라는 파일이 있죠. 이 이미지 폴더에는 정보 추출된 상품 대표 이미지하고 상세 이미지가 자동 저장되어 있고요. 프로세스 파일에는 정보 추출한 상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SBO토 사용자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집이랑 직장에서 PC 2대로 학교장터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전에 한 상품 정보 추출하고 한 상품 업로드 할 때는 관계가 없었는데 두 곳에서 연속해서 사용하려면 한 PC에서 작업한 이미지하고 상태 저장 파일이 있어야 다른 PC에서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PC에서 사용하실 때는 이 폴더 전체를 복사해서 다른 PC에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클라우드나 네트워크 드라이브에는 저장하지 마세요. 파일의 상품 수도 많고 이미지도 많아서 대부분 네트워크 상태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USB나 메일로 보내고 PC 로컬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3 버전 업데이트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소싱할 상품 URL이 저장된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될 수 있으면 메모장을 사용해서 만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을 불러오고 정보 추출을 하시면 한꺼번에 정보 추출이 됩니다. 필수 항목이 누락된 상품은 아예 출력 자체가 되지 않으니까
업로드할 때도 오류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대신 챗GPT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보 추출이 되고 나면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추출된 상품을 학교 장터에 일괄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PC에서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엑셀 파일이 저장된 폴더 전체를 복사해서 다른 PC에 저장하면 연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00개 상품 소식만 하시면 클릭 2번으로 학교 장터 업로드 되니까 편하게 학교 장터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남겨주시면 SB오토 30% 할인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SB오토였습니다.